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느긋하고 여유있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대한민국 상위 1% 부자 의사 이하영 원장님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남을 도울 때 돈이 따라온다. 이하영 원장은 레지던트 생활을 거쳐 오랜 의사의 경험으로 개원을 하여 18년 차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억 부자가 된 이유는 100억을 벌었을 때 100억의 가치를 세상에 준 것이다. 50억을 번다는 것은 세상에 그만한 가치를 줄 자신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는 사실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게 많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받은 것이고 그 선물도 사실 렌탈한 것 뿐인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내면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만 세상에 내가 선물을 줄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남을 도울 때 시선이 높아지면서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더 창의적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잘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을 통해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심과 허영심뿐인 사람들이 많죠. 일반적인 대중은 남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남의 행복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시기 질투하지. 그 사람을 통해서 동기부여받아 비슷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그들의 행복 위에 내 행복을 쌓아가는 선순환으로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남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영이는 이라는 눈으로 바꿔서 하영이는 밥 먹고 있구나. 하영이 지금 촬영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게 되면 내 아래에서 못 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력과 통찰력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씨앗으로 마음의 밭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행동의 습관을 만드는 데는 2개월이 걸립니다. 생각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2년이 걸리고 마음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는 데는 7.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7년 6개월의 시간을 버틴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어 풍요로워지면 인생도 풍요롭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도 진실도 아닌 더 강력한 진리입니다. 두 번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거나 면접을 볼 때도 그 사람의 메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메신저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내가 즐기려고 할수록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무의식적인 바이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계절소충. 개처럼 즐겁게 소처럼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충실하게라는 것은 3가지 뜻이 있습니다. 느긋하고 여유있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소는 풀을 열심히 뜯지 않습니다. 인간들처럼 열심히 뜯지 않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뜯지도 않죠. 분명히 배는 고팠겠지만 항상 여유있고 느긋하게 꾸준히 성실하게 풀을 뜯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러한 계절소충의 자세와 함께 삶의 기본기를 쌓아야 합니다. 그 기본기는 독서, 운동, 명상 이 3가지로 10년 이상 이 기본기 없이 직장인에서 직업인으로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독서는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가 많아져야 하죠.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해체해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것이 독서의 목적입니다. 그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은 명쾌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식 능력이 탁월하게 높아집니다. 솔빙 능력, 창의력은 운동을 통해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 시선이 있음을 아는 것이 명상입니다. 메타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세상을 알고 믿게 되면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욕심, 욕망, 탐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욕구의 동물이죠. 수면욕, 성욕, 식욕, 명예욕, 소유욕 등 욕구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 중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욕구에 비교를 붙여버리죠. 그런 욕망이 점점 커져나가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면 탐욕이 되면서 협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탐욕이 많은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고 침체되거나 퇴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80% 정도 채우고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심은 결국 공부는 하기 싫고 서울대는 가고 싶고 부동산 경험도 쌓기 싫은데 부동산으로 돈은 벌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욕심처럼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나 자신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마치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와 같습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잘 나왔는지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남들을 결국 나의 배경으로 생각하는 것. 내 인생에 좋은 배경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내 삶의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자연을 볼 때 자연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자연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할 뿐입니다. 저 나무가 나보다 키가 커서 참 부럽다 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